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인 최변 전문가입니다. 예, 이완욱입니다. 네, 이건 좀 오늘 저랑 방송 처음 하시죠? 예, 처음입니다. 네, 저도 이제 처음 뵙습니다. 방송, 잘, 서로 잘 해봅시다. 예, 예. 네, 그럼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하고 구체적 내용까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상담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나간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 내용이나 아무 종목이나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성심껏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은 요즘 시장을 처음 나오셔서 저랑 방송하시니까 이제 앞으로 장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지난번에 이제 네. 처음에 제가 방송에 나와서 이제 조정에 조금 대비해서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두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하방 경직성을 확보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추가적으로 이제 시장과 시장보다 약한 종목을 제외하고 시장과 비슷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군들에게 이제 다시 재투자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미 단기 조정은 나왔고 지금 이제 가격 조정까지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가격 조정까지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하방 경직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지 않습니까? 차트를 잠시 보시면은 이제 이 구간이 하방 경직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하방 경직을 확보를 해준다라면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이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제가 지난번에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보는 수치가 여기 이 구간이라 그랬습니다. 약 247포인트, 2470포인트에서 2475포인트, 요 정도 수준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거리가 있죠. 그죠?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2500포인트를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때는 조금 더 관망을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2475를 지지할지, 2470을 지지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자, 지금 구간에서는 하방 경직을 만들어줘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방 경직을 확실하게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매수를 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아직까지는 거리가 조금 있어요. 여기서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해 보시는 게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우리 전문가님도 한번 시황 말씀해 주시죠. 우리 시장이 생각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 전혀 올라가지 못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거의 왕따 당했는데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하고 독일이 있는데 독일은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못 갔는데 올해도 이제 많이 바닥에서 좀 올라오긴 올랐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려면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모멘텀은 미국이 장이 좋아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 미국은 조정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내 모멘텀이 뭘까? 그러면 관세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우리도 피해갈 수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모멘텀은 이제 신정부의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이미 양해도 끝났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 모멘텀은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내수를 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중국에서 147조를 써서 SOC 투자도 해서 단기적인 경기 부양도 신경 써서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정신은 기술적으로 아주 좋은 상태에서 또한 중국도 AI 혁명 시대에 강력히 푸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한 악재가 많이 사라지는 상태라서 그나마 국내가 정치적 문제가 좀 확실해지면 그 다음에는 신정부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아마 2분기, 3분기는 시장이 좋을 거다.
저는 늘 이제 작년 말부터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경기 민감주들이 지금 바닥에서 한 뭐 20%씩 이렇게 하락씩 오르고 해서 좀 더 여기서 추가 하락을 밑으로보다는 위로 한 번만 더 이제 한 10%만 더 올라간다면 시장은 전체적으로 2,700대도 안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3월 달에 변곡점인데 변곡점을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의 모멘텀은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여름까지는 좋다. 9월까지는 그렇게 보고 좋다면 결국은 IT 기업들이 먼저 또한 같이 가지 않을까. 그럼 반대초도 바닥을 탈피하고 다시 반등을 할 것 같고요. 화학과 철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나마 이제 관세 영향에서 좀 벗어나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낫지 않을까. 그리고 공매도가 재개되면 일반 개인 투자자는 지금 많이 물린 종목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가 또 피해라고 생각하면 오사님 제가 오늘 정건통 유튜브에서 이제는 경기민감주 사야 된다 이렇게 제목으로 오히려 공매도가 3월 30일 재개가 전면적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장기 투자자가 비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숏을 치기 때문에 그래서 빌려다 치든지 그러면 지금 2차 전지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포트에 비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매도를 친다면 업황이 나빠서 그것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수혜를 오히려 2차 전지가 수혜주다 이렇게 보고 지금은 손절할 때가 아니라 보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좀 가지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진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이 올라와 있네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한반도의 날 코스모화학 15,800원 2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했는데요. 코스모화학이 티타늄 이산화 티타늄 회사입니다. 한국 티타늄이란 그 구 기업명이죠. 폐수 처리 제도하고 국내 유일한 이산화 티타늄 회사고요. 제조업체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나쁘면 이제 공장이 잘 돌아가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뭐 폐수 처리제라면 공장이 잘 돌아가고 경기가 좋을 때는 폐수도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많이 쓰니까 화학 제품도 그렇고 그러면 당연히 이 회사도 좋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화학 업황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아서 뭐 개대에서 화학회사는 적자가 났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폐수 처리제라든지 폐수 처리제를 어디서 많이 쓸까요? 화학 공장 이렇게 돌리고 나면 많이 쓰죠.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면 이 회사도 나빠지는 거죠. 경기 민감주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좀 코스모 화학은 이제 전체적 경기가 좋을 때 좀 좋은 현상이 주가도 잘 가고 물론 선행주로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주식이 2020년도 이후에 보시면 쭉 이제 올라갔잖아요. 2023년도 4월까지 가다가 못 갔습니다. 물론 코스모 신소재라는 뭐 2차 전지 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이 코스모학은 다르게 같이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그다음부터 나빠진 상태도 있고요. 화학주도 안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화학도 보시면 뭐 여기서 롯데케미칼은 끝없이 빠졌지만 보시면 롯데케미칼입니다. 18년도 끝없이 빠졌죠. 그 다음에 LG화학 물론 2차전지 뭐 있지만 LG화학도 21년도도 끝없이 빠졌고요. 23년부터 더 빠졌죠. 23년도 5월부터는 더 빠졌습니다. 이게 화학 뭐 이제 리튬도 그렇고 뭐 자회사 2차 LG엔솔 있지만 전부 화학 섹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쫙 빠진 거죠. 자, 이제는 양봉도 잘 안 빠지고 있죠. 그 다음에 소형주니까, 롯데케미칼 뭐, 신용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같이 업황이 안 좋고 적자였고 그렇고요. 그래서 코스모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작년에 적자가 났고 영업 적자가 올해는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학업종은 구조적으로 지금, 국내 화학이 성장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제 재고가 많이 중국에서 밀어대는 화학적 이제 소비가 이제 재고가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좀 있으면 뭐 재고를 쌓기 위한 생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화학 업황이 좀 나아집니다. 그래도 상승 여력에 한계가 있다 보시고, 지금 이제 싸게 코스모는 지금 18,700이니까 15,000대 샀으니까 잘 산 거예요. 잘 샀지만 지금 거래가 거의 없는 즉 적은 상태에서 추세적으로 가려면, 이거 뚫고 가려면, 위에까지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려면 거래가 실려야 됩니다. 거래가 실려야 되는데 거래가 지금 안 실려 있죠. 크게 안 실려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저 큰 수익이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격만 봤을 때는 내려왔을 때 주로 사는 걸 좋아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그동안 따라잡았더니 늘 물리고 해서 바닥 거 사고 싶어 합니다. 근데 바닥의 단점이 등락을 자주 하면서 큰 수익이 잘 안 납니다. 물론 경기가 회복이 확실히 된다면 화학주는 경기가 회복되기 전에 사서 경기가 하락 때 팔면 거의 50%가 아니라 100%, 200%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화학 섹터는 현재 상황에서는 100% 가격이 쉽지 않습니다. 바닥에서. 그래서 14,700이니까 이게 한 28,000, 3만원 가면 좋은데 이까지 그 정도까지는 업황이 가려면 좀 더 있어 봐야 되고요. 그래서 매물대가 여기 있기 때문에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준으로 보더라도 22평선 정도는 돌파가 아직은 쉽지 않죠. 그래서 19,700원 정도 목표가 드리겠고요. 이제 목표가는 여기 19,700원 드리면, 그 다음에 이것도 항상 업황이 개선될 거라고 보고 주식을 사지만, 경기 민감증 회복하려다가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경기가 다시 더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하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손절가를 꼭 지켜주시고요.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18,000원이 붕괴되면, 이틀간 붕괴되면 그냥 팔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익 중이기 때문에 목표가 1차 단기 목표가 19,700원 들고, 현재는 반등 시 목표가의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GOEJD님께서 질문하셨네요. DB하이텍 51,000원에 15% 보유하고 계시다고 그럽니다. 자,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그죠?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 반도체 장비,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DB하이텍은 작년 영업이익이 조금 손실을 봤네요. 28%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13.2%가 마이너스입니다. 자, DB하이텍 잠시 한번 보니까요. 우리 회원님께서 지금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네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제가 한번 이렇게 줄여볼게요. 자, 이렇게 줄여보시면은 이렇게 하락하고 있죠. 그죠? 자, 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 속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인 것 같아요. 여기 이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이쪽 구간인 것 같은데, 자, 우리 시청자님이 여기서 이제 조금 주목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앞전에 여러분들께 이제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거를 조심하시라 그랬거든요. 이게 고점이 낮아지면은 저점도 낮아진다. 이게 뭐냐면 추세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고점이 낮아지면은 저점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저점이 높아지면 고점도 높아진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만 외우면 돼요. 고점이 낮아지면은 저점도 낮아진다. 저점이 높아지면은 고점도 높아진다. 요것도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저는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사실 저보고 저게 무슨 전문가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전문성도 없고 그런데 저는 박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제가 경제학 박사입니까? 어디 대학교 가가지고 제가 교수할 겁니까? 저는 주식에 대한 전문성,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제대로 주고, 그 다음에 이 주식이 무엇 때문에 이러한가, 결과값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그리고 왜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시원하게 말씀드리는 게 낫지. 무슨 이게 컴퓨터 다 찾아보면은 펀더멘탈 같은 거, 회사 펀더멘탈 그런 거 다 나오잖아요. 어지간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달달달 외워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
저는 그런 말빨 가지고는 여러분들한테 그 뭐 이렇게 뭐 다 남들 그렇게 다 하는데 제가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이 다음번에 매수를 할 때, 매매를 했을 때 당하지 않지 않겠느냐.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제가 지금 나와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몇 번째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고점이 낮아지면 저점도 낮아진다. 그럼 이게 추세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걸 이렇게 한번 보죠. 자, 이게 추세예요. 추세이고 이게 추세 중심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추세 중심점 살짝 위에서 이제 매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추세 자체는 낮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익을 못 내고 다시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죠? 조금 오랜 시간 기다리셨네요. 보니까 한 6, 7개월 이상 기다리신 것 같아요. 거의 한 8개월, 9개월 정도 기다리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말입니다. 저도 지금 안타까운데 이게 요즘에 그 반도체 장비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많이 올라와서 참 다행입니다.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서 다행인데. 근데 하필이면은 또 여기가 올라올 때 여기가 다 이 저항대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 매물대란 말입니다. 다 이런 데가 매물대예요. 참, 이거 보시면요. 여기가 매물대입니다. 요런 데가 다 이 저항대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한번 축소를 시켜놓고 딱 보시면요. 자, 축소를 시켜놓고 볼게요. 자, 이렇게 축소를 시켜놓고 보시면은, 잠시만요. 자, 요렇게 축소 시켜놓고 보면은, 여기에 뭔가 이렇게 탁 받치는 자리가 있죠, 여기. 여기에 뭔가 받치는 자리가 있습니다. 요런 데서 한번 받치죠. 요런 데서 한번 받치죠. 여기서 못 올라가고 받치죠. 이게 딱 이 중심점인 거래요. 이게 딱 저항받는 자리거든요. 위에서는 지지, 밑에서는 저항받는 자리거든요. 그럼 여기를 돌파를 해야 우리 신청자님께서 조금 그래도 매수가 이상에서 매도가 가능한데 이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구름대가 있죠, 그죠? 구름대가 있습니다. 이 구름대는 사실상 얇으면은 돌파하기가 쉬운데 말입니다. 이 일목상에서는 얇은 구름대가 돌파가 잘 안 돼요, 희한하게. 그래서 엄청 강한 에너지가 생겨서 강하게 확 뚫지 않는 이상은 뚫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일봉상에서도 딱 보시면은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이 자리가 여기가 딱 매물대란 말입니다. 매물대, 상단 매물대. 그러니까 5만 원 자리가.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님께 이게 다 왔는데 말입니다, 그죠? 조금만 한 발짝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시장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시장이 빨리 하방 경직을 확보하고 우상향해서 치고 나가버리면은 그럼 같이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이 밑으로 확 자빠지면은 못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버티고 있으니까요, 그죠? 버티고 있으니까 저는 일단 한번 지켜보자. 조금 더 보유해 보시라. 그래가지고 진짜 막말로 매수가 5만 천원 돌파 못하면은 5만 원까지 왔을 때 그래도 고생 많았다 지금까지. 네. 그래도 고생 많았다. 아유, 매수가 이상에서 팔면 좋지만 그래도 참 손실이 컸는데 잘 버텼다. 마음의 위안을 삼고 그때 매도를 하더라도 지금은 조금만 더 보유를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무적의 봉황님께서 LS 마린 솔루션 23,000원에 25% 부탁드린 데인데요. 지금 15,000원대니까 많이 빠졌네요. LS 마린 솔루션, 마린이니까, 해상 관련된 기업이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LS, 이제 과거에 KT 서브 마린이라는 회사죠. 우리나라 해저 케이블을 까는 이제 거의 최고의 회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저 케이블을 깔 때 해저 터널 뭘 뚫는다든지 그러고보다도 해상 풍력 할 때 이 회사가 역할을 많이 하는 거죠. 해상 풍력 단지를 만들면 해저로 케이블을 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어떤 사업이 많을 때 기업이 실적을 내는 거죠. 그럼 해상풍력 단지라 되는 게 계획이 다 잡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시작을 하면 수주를 받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예상하고 작년도 7월까지 이렇게 주가가 많이 갔어요. 과거에 이 주식들이 3,000원, 4,000원 이렇게 있었죠. 저도 그 전에는 이제 이 토마토 TV 와서는 별로 안 했는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이제 뭐 몇천 원대에서 가끔 하기도 했습니다. 매매를 뭐 KT 거니까 KT 그룹 막 우량주나 그죠? 그래서 요 주식도 보면 평균적으로 한 3, 4천 원에서 5배씩 막 올라왔죠. 그래서 올라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상풍력 단지를 이렇게 만든다면 사전에 한 10년 뭐 계획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10년 계획이 있으면 이미 프로젝트가 만들어져서 언제까지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주가는 실제로 설치하기 전에 이미 올라가는 거죠. 그게 모멘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23년부터 이렇게 폭등을 하고 또 폭등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전남 작년에 이제 여기 동사가 수주한 게 한 90 메가와트급인가 거기에 수주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올해 상반기 또 한 494와트인가요? 532와트 메가와트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하반기에 500 메가와트시 정도로 작년에 수주한 것보다 거의 5배가 총 한 10배 정도의 사업 규모가 앞으로 있습니다. 그럼 그 관련된 거 시작하면 올해 상반기나 하반기 이렇게 수주하겠죠, 올해? 올해 수주하는데, 뭐, 동사가 수주할 수 가장 유력한 거죠. 뭐, 해외에 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미 그걸 보고 주식은 움직였잖아요.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될 때. 그래서 항상, 내가 수주가 임박해가지고 해야지. 나는 기다리는 거 싫어. 그래서 수주를 그때 하면 그때 임박해서 오늘 지금 사서 하면 되겠. 그러면 오늘 내려왔을 때 사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요, 이렇게. 하지만 큰 수익을 보려면 여기서 밑에서 사야 되죠. 계획의 단계부터 앞으로 36년까지 어떠한 풍력 단지가 만들어진다. 그럼 그 계획을 짤 때부터 하는 거죠. 우리가 땅 살 때 정부 정책이라든지 뭐 어디 정보를 듣고 시작도 안 해. 땅값이 움직이기 전에 미리 가서 선점해놓고 있으면 땅값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막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식은 그거 몰라도 그런 정보를 안 캐도 이미 계획 단계 다 노출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가다가 여기 사든지 아니면 내려와서 여기 사면 첫 번째 시세 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걸 먹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다 올라갔다가 24,000원 왔다 내려오니까 23,000원 사가지고 여기서 사서 먹겠다고 하니까 나는 시세 내 눈으로 보고 시세가 막 5배에서 떴는데 거기서 조금 내려오니까 한 10% 내려오니까 25,000원 갔다가 24,850원 갔다가 23,000원 내려오니까 와 이거 이렇게 앞으로 이런 수주가 있다는데 전망이 어떻게 해요 전문가님? 이렇게 막 5% 막 10배 이상의 시장이 열려서 거기에서 내가 한다는데 바로 땅도 다 올라가서 이미 이제 정부에서 고시하고 나서 남들 본 다 투자하고 꾼들이 다 투자하고 이제 그때 팔아먹고 있을 때 그때 사면 쪽쪽이 물리는 거죠. 물려서 다시 한 10년 기다리면 또 올라가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일단 물렸다가 10,000원까지 빠졌다가 23,000원 사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올해 수주를 진짜 따요. 그럼 또 올라가겠죠.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사상 고점을 돌파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럼 고점에서 23,000원 샀으니까 내 본전하면 다행이잖아요. 보초 쓰다가 본전하면 다행인 거예요. 앞으로 이 시청자님은 이런 주식을 새로 배워야 되죠. 테마주는 이건 테마주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해상풍력하면 테마주예요. 그죠? 그 앞으로 설치하는 미리 차트를 보고 있다가
그런 호재성이 있으면 초기에 그냥 따라가서 먹고 나오든지 아니면 첫 번째 올라갔다 내려오면 여기서 사서 먹고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파동으로 보면 파동이 하나의 큰 파동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사서 내려갈 일밖에 없는데 지금 올해 수주를 할 거니까 내려오면 다시 올라오겠죠. 그러면 지금 비중이 25%면 이거 물 타지도 못하잖아요. 가감하게 지르는 걸 지르는데 리스크 관리 전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이 수주 산업 같으면 바닥이 있을 때 주가가 바닥이 있을 때 앞으로 산업이 수주를 할 것 같고 시장이 커진다 그러면 그때 사놓고 1, 2년 기다리면 한 3배씩 먹어요 기본. 그러면 돈은 계속 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최근 들어서 마찬가지예요. 자, 월봉 차트를 보니까 목표가 왔네요. 왜 안 팔았어요? 자, 왜 안 팔았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23,000원 샀는데 손해났으니까 본전하려고 기다렸죠. 자, 그러면 여기 큰 장대 캔들 차대 윗꼬리 여기인데 여기만 가면 정말 좋은데 최고의 고점에서 판 사람 23,000원에 판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걸 봤을 때 그 다음에 다음 타자가 살 때는 손절선이 있습니다. 손절선이 2만 원이에요. 여기서 샀던 어디 샀던 여기서 사도 물론 2만 원은 무조건 손절해요. 그러면 보시면 이번에 2만 원의 손절선인데 보유 금지선입니다. 일단은 시세가 이렇게 나 5천 원에서 2만 5천 원 가져가서 5배 왔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최근에 올라간 주가가 보세요. 얼마까지 올랐냐 보면 고점이 19,700원 19,900원이잖아요. 2만 원 제로지수 때 저항대가 심리적으로 있으니까 19,500원 파셔야 되는 거죠. 23,000원 샀더라도. 그래서 결국은 저는 항상 이렇게 그냥 고점 사서 반타작 났다. 그러면 올라올 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마이너스 12%에 마이너스 50% 났다, 마이너스 30% 났다 올라오면 마이너스 12%부터 지켜봐야 돼. 매일 주가를. 그래야만 마이너스 10% 내외에서 손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0% 내에 손절을 하게 되면 다른 거 아무거나 사도 바닥에 있는 거 사면 회복을 합니다. 다시. 근데 내 본전을 지킬 고집을 하고 있으니까 또 못 파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또 내려갑니다. 이게 지금. 매물을 또 쌓아놓고 있어요. 그럼 또 다시 내려오겠죠.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올해 뭐 수주권이 있으니까 올라오면 이제는 요거 돌파를 하면 오히려 요까지 갈 수 있으니까 본전까지는 갑니다. 그죠? 그래서 돌파를 못하면 파셔야 된다. 그래서 19,500원 1차적으로 목표가 드릴 테니까 거기서 보셔서 비중을 절반 줄여놓고 그 다음에 지켜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손절선은 올해 수주가 있으니까 뭐 괜찮을 것 같지만 그래도 손절선 드리겠습니다. 14,000원 손절가로 드릴 테니까 14,000원에 가면 뭐 절반을 매도하든지 아니면 이제 기다렸다가 올해 수주가 좀 나오면 15,000원 내외 이렇게 있으면 수주 나오면 뭐 이만한테는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팔고 나오시고 항상 이제는 내가 시세를 난 것을 보고 살 때는 공부를 하셔서 최소한 차트 공부라도 하고 위험하다 그러면 안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하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파라다이스 1,750원에 16% 보유를 하고 계시네요.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그 호텔 사업, 그 다음에 카지노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회사죠. 보니까 그 전년 동기 대비 해가지고 실적은 약 11% 정도 그 마이너스네요. 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그 추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그죠? 고점이 낮아지면 저점이 낮아진다. 근데 이제 파라다이스는 조금 반대의 성향을 띠고 있네요. 저점이 높아지니까 고점도 높아집니다. 그죠? 자, 보십시오. 저점이 높아지면은 고점도 높아진다. 그럼 결국에는 뭐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해야 될 때 어떤 종목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종목이 아니라 저점을 형성한 뒤에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그런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죠. 그죠? 수익 측면에서는.
그러면 이런 종목권들은 쉽죠. 다소 이제 조금 늦게 매수 타이밍이 좀 늦은 면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진입은 그렇게 썩 나쁜 편은 아니다. 뭐 점수로 친다라면은 한 60점, 70점 정도는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750원에 그 16% 정도 매수가시면은 지금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리에서는 제가 볼 때 배열도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배열이 안 맞죠, 그죠? 한번 보시죠. 지금 61선, 121선까지는 돌파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61선을 돌파를 하니까 수급이 좋아지죠, 그죠? 거래량이 여기서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여기서 터졌기 때문에 여기 이 구간이죠, 그죠? 이 구간입니다. 자, 여기입니다. 여기서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요 자리가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어떤 새들이 들어왔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죠? 새들이 들어왔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좌측의 움직임들을 보니까, 자, 한번 보시죠. 좌측의 움직임들을 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런 자리. 요렇게 또 받치는 자리들이 나오더라. 아, 그러면은 이 자리가 조금 중요한 자리가 되겠네. 이 자리가 1,500원에서 1,550원. 요 자리가 조금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이제 거의 뭐 1,500원, 1,550원 부근에서 사셨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수익을 내고 가야 될 것이냐.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주가 흐름을 보면은 여기가 하나의 운동장이라고 보거든요. 이 구간이 하나의 운동장이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를 하나의 운동장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이 주가는요, 항상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은, 요렇게 봅니다. 4분의 4지점에서 4분의 1 지점까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 지점에서, 여기 이 지점을, 여기 운동장을 4분의 4지점으로 딱 나눠 보세요. 여기를. 요렇게 하니까 제가 조금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조금 크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구간을요, 요 구간을 4분의 4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다 지워놓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여기서 통째로 여기까지 어떤 차트든지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다 가능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4분의 4지점. 자, 여기가 절반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한 이 정도가 절반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가 여기, 자, 중간 라인을 딱 정해볼게요. 위에가 여기가 조금 넓죠? 밑으로 조금 내려봅시다. 요거 조금씩 더 내려보죠. 대략적으로 4분의 4지점 맞춰보세요. 그러면은 주가는요, 여기가 4분의 1지점입니다. 여기가 4분의 1지점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4분의 4지점까지 갑니다. 떨어질 때는요, 반대입니다. 4분의 4지점에서 4분의 1지점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분의 4지점에서 고점에서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아, 얘가 지금 당장 4분의 1지점까지 떨어지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4분의 1지점까지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이 주가는 4분의 1지점에서 분명히 저점을 높여주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4분의 4지점까지는 간단 말이에요. 저 4분의 4지점까지 가려고 한다라면은 결국에는 여기에서 나왔던 1차 저점이 좌측으로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거든요. 이 좌측이 저점으로 이 좌측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빠지는데 며칠이 소요가 되냐면은,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오늘을 제외하고 며칠이 소요되는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여기서부터 약 한 14일 정도, 14거래일 정도요. 지금 이게 정확하게 이 수치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수치가 지금 계산하는 게 지금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날짜 빼고 2, 4, 6, 8, 10, 2, 4, 6, 8, 18거래일이면은 약 한 달입니다. 한 달. 그러니까 18거래일이면 약 한 달 거래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달 정도 되면은 여기 이 저점이 빠질 때, 이 저점이 빠지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 저점이 좌측으로 빠지기 시작할 때 여기서부터 이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주봉 보시면은 제가 주봉 보실 때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이 구름대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봉, 이 구름대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 제가 단기적으로만 대응하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거래량이 지금 안 터졌죠. 주봉상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여기를 돌파를 하잖아요. 이 60주선을 돌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돌파해가지고 강하게 이렇게 가면은 좋은데 돌파했다가 빠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받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매수는 매수 점수는 약 60점에서 70점 정도 드리는데 수익은 최소한 제가 볼 때는 거래량만 어느 정도 터져준다라면은 여기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가 매물대가 한 11,500원에서 한 12,000원 정도의 매물대가 조금 있거든요. 11,500원에서 12,000원 여기 이제 매물대가 조금 있는데 여기요. 그죠? 여기 11,500원에서 12,000원. 여기만 살짝 돌파를 해준다라면 최소한 12,500원에서 13,000원 이 정도 선까지는 한번 테스트 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특별한 이변이 없다라면은 보유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앤디킹님께서 안녕하세요. 삼성물산 129,642원 20%입니다. 상담 부탁합니다. 삼성물산을 정말 오랜만에 진단하네요. 제가 토마토 TV 와가지고 삼성물산 진단할 때는 항상 삼성물산은 왜 사시냐고 2015년도 16년부터 삼성바이오가 앞으로 좋아서 산대요. 자회사. 그럼 삼성바이오 16대 상대 삼성바이오 사지 왜 삼성물산을 사냐.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자회사 삼성전자 지분만 하더라도 이 시가총액이 넘어서고 뭐 해서 삼성전자가 좋으니까 삼성물산 산다. 그러면 삼성전자 사지 왜 삼성물산 사냐고. 주식은 그렇게 간단합니다. 그런데 삼성물산 기업가치평가하면 재무제표 보면 세상에서 이렇게 현건도 뭐 이게 탄탄한 재무제표 정말 탄탄하죠. 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조선시대에 땅 많고 대궐 같은 집이 수십 채 있고 땅도 수만 평 있어봤자 노비가 다 조선 말에는 노비가 해방되고 저 산업화돼서 서울로 상경에서 한양으로 일하러 가고 농사 지을 사람이 없는데 땅도 많고 집이 많아봤자 사대부들은 자기가 안 지으니까 대감들은 떼거리가 없어서 농사를 안 지어서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서 그처럼 자산 가치만 높다고 돈을 벌 수 있는 주식 올라가는 게 아니다. 간단하게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 제가 2022년도 전까지 2020년 전까지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저 위에서 10년 동안 포스코홀딩스 조선시대에 땅 많고 대궐 같은 집 있고 해서 떼거리가 없는 떼거리는 있어요. 물론 먹고 살죠. 집 한 채씩 팔면 먹고 살아요. 그죠? 그런데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서 성장을 못하는 거죠. 그 집이. 마찬가지예요. 그죠? 삼성물산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삼성물산 재무제표 편남에 딱 보면 23년도 기준으로 건설이 43%고 무역 파트가 한 40% 되고 나머지 조금 있어 바이오 좀 있고요. 급식 식자재 있고 에버랜드도 있고. 그런데 보세요. 그 안에 성장하는 산업이 어디 있어요? 사업부가 건설 안 좋잖아요. 땅 파는 건물 짓는 시대는 아니고. 지금도 건설도 안 좋잖아요. 그죠? 건설주를 10% 먹으려 하면 되지 않고 하실 필요 전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역회사. 지금 무역이 보호무역 옛날에 트럼프 10년도 보호무역주의 무역이 그렇게 트레이딩이 많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급식 식자재 후발료 업체들 바이오 삼성바이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삼성바이오 사면 되잖아요. 그건 잘 나가잖아요.
10만 원대 100만 원 왔으니까. 이걸 해서 단숨에 10% 20% 먹으려고 이 주식을 사면 개인 투자 사니까 항상 개인 투자가 10년이 돼도 돈을 못 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지금도 삼성물산, 포스코홀딩스라든지 화학주라든지 이런 거 사가지고 뭐 10% 20%는 올라가겠지 당연히. 장 좋으면 20, 30% 가고 바닥에서 50% 가요. 하지만 정말 잘 사면 그렇지만 물려버리면 10년도 물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삼성물산도 지금 보시면 보세요. 2014년부터 지금까지 최고가가 20만 간 잠깐 간 적 있어요. 거의 삼성바이오 상장되고 나서 16년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13만 원, 14만 원이에요.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말 잘해야만 10%씩 먹어요. 물론 저도 여기서는 2023년도 여기서 막 단기로 목표가 뭐 15만 원, 10 이렇게 추천한 적 있어요. 단기적으로도 뭐 전문가 맨날 나오니까 하는 거죠. 보세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개인 투자 돈 3천만 원, 뭐 5천만 원 1억 가지고 하려면 이런 거 사서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3천만 원 가지고 3천만 원 올인해가지고 여기서 딱 사서 10%딱 먹고 나오고 또 다른 거 가서 먹고 나오고 하면 계속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기업 분석하면 이렇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전문가가 많아요. 동방박사 있고 서방박사 있고 남방박사 있으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또 서방박사는 와 가치가 이렇게 좋은데 자산 가치가 좋고 재무제표 탄탄하잖아. 괜찮다고 좋다고 이런 거 왜 손절하냐고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금 사정에 맞춰서 선별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알아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주식하는지 나와야만 이게 나오는 거. 그냥 12만 9천 원이에요. 지금 사서 12만 9천 원 비싸게 산 거 아마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럼 비싸게 산 건 아니에요. 여기서 샀으니까. 자, 그럼 비싸게 산 건 아니니까 손해는 잘 안 가지고 있으면 본전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사신 것 같아요. 여기 내려오니까. 여기서 그죠? 야, 그래서 주식을 보시면 여기서 샀잖아요. 이 주식은 1, 20% 올라가 못 가는 주식이에요. 11만 9천에서 13만 원이니까 딱 10%잖아요. 여기서 사면 안 깨먹어요. 그죠? 그럼 올라가면 팔면 되잖아요. 또 내려오면 또 샀다가 또 올라가면 팔면. 그건 해도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주식이 많은데 사면 몇 배씩 가는 주식이 많잖아요. 세계에서. 요즘 세계 1등 하는 주식들은.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있으면 되죠. 돈이 적은 뭐 펀드 매니저들은 수십조, 수조로 운영하니까 삼성물산 사놓고 삼성전자 사놓고 하이닉스 사놓고 백화점 만들어도 되지만 개인 투자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22평선 지금 단기적으로 보시면 주식 올라가면 22평선 이런 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개별적으로 22평선까지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12만 5천 원. 그래봐야 6천 원 오르는 거잖아요. 그 다음 박스가 상당히 13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목표가 12만 8천 원 드리겠습니다. 12만 9천 원 샀으니까 그 근처 가면 팔고 앞으로는 정말 주식을 하면 단 500만 원, 1000만 원 사더라도 최소한 100% 이상 기다려서 1, 2년 걸리든 100%, 200% 이상 갈 수 있는 주식을 사놓고 기다리시면 돼요, 바닥에서. 그러면 그때 가면 팔면 되잖아요. 그럼 10년 되면 10배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큰 주식, 크게 수익이 날 주식을 골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크게 수익 나려면 그 가치를 남들이 모를 때 사야 되는 거죠. 이 삼성물산 다 알잖아요. 누구든지. 세상에 뭐 애들도 알아요. 아마 중학생도 삼성물산이라는 회사는. 특별하게 앞으로 가치가 좋아질 게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꼭 생각하셔서 하시고, 손절가는 최근의 저점 11만 2천 원이 깨지면 손절하시고, 보유했다가 12만 8천 원 정도 목표가 드립니다. 본전간 팔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 따상님께서 RS 오토메이션 19,445원 10% 25,000원 목표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주죠. 최근에 뭐 그 드라이브 D8 A6 드라이브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 중국에 이제 뭐 수직 다관절 로봇 적용해가지고 본격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로봇 관련주들이 이번에 그 지수가 올라가면서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슈를 타고 많이 강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그 시장이 조정을 보이면서 로봇 관련주도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마다 로봇 관련주들이 계속 들썩들썩 움직인단 말이죠. 그죠? 오늘도 역시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도 마찬가지였고 그 로봇 관련주들이 들썩들썩거리면서 움직인단 말입니다. 물론 시장 중심에 이제 그 클로봇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고 로보티지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와중에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뭐 같은 그 로봇 그 관련이기 때문에 뒤처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거래량을 보더라도 지금 거래량이 지금 여기 이제 바닥권에서 한번 터지고 그다음에 여기서 한번 터졌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거래량이 터진 뒤에 그 이후에 주가 움직임을 한번 보십시오. 이 거래량 터진 요 짱대봉 아래로 주가가 안 밀리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강하게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번 보십시오. 대량 거래가 터지고 여기 짱대 양봉 또 한번 나왔죠. 윗꼬리 달고. 근데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감소됐죠. 자, 거래량이 감소됐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은 거기에다가 거래량 감소되는데 그 다음날 보시면은 개파락 출발했잖아요. 여기서. 개파락 출발의 조정이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강압적으로 눌러버리는 그런 그 느낌이거든요. 강압적으로. 야, 개미들, 물량 내놔. 나는 너하고 같이 놀기 싫어. 물량 빨리 내놔. 내가 흔들 테니까, 자신 없는 사람들 다 떨어져. 그렇게 지금 흔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주봉상에도 여기 보시면은 여기 주봉이 그 음봉 딱 이 자리가 조금 좀 짜증나는 자리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음봉이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나마 다행인 게 여기 대량 거래가 아니거든요. 여기가 대량 거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대량 거래면은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대량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낫다. 그래서 주봉이 지금 보면은 20주선이 이제 우상향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 구름대 아예 뚫어야 되는데 이 구름대 뚫었다 들어오고 이 음운이 이런 모습이거든요. 뚫어 나갔으면 확 뚫어가지고 그냥 버텨야 되는데 못 뚫고 뚫었다 들어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짜증나거든요. 지금 주봉상 봤을 때는 조금 짜증나는 흐름인데 월봉상 봤을 때는 월봉은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월봉은 조금 이번 달보다 다음 달 그러니까 4, 5월 이쪽으로 보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괜찮아 보이지 않느냐. 월봉으로 봤을 때는. 주봉은 지금 현재 흐름만, 일봉상이라든지 주봉은 지금 현재 흐름만 잘 유지를 해준다라면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25,000원 이야기 하셨는데, 요렇게 가면서 이쪽으로 가면서 서서히 우상향 시도하면서 거래량만 조금 더 터져준다라면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수익도 나고, 그 다음에 25,000원,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월봉상 봤을 때 25,000원이 25,000원까지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가 될 것 같고요. 한 22,500원에서 한 24,500원 정도? 22,500원에서 24,500원 선 정도. 이 정도 선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예. 보유 관점 유지하시고 목표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잘 보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세계평안님께서 안녕하세요. 프로그램 시청자이지만 처음으로 상담 신청합니다. 보시면 자주 신청해 주세요. 아무거나. 심택 25,000원 20%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 기간에 제약은 없지만 단기, 중장기로 보시고 매도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분은 사면서 정확히 단기도 있고 중장기로 이제 알려달라는 거죠. 자, 먼저 심택이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고 샀을 거예요. FPCB, PCB 회사입니다. 기판 회사죠. 기판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뭐 IT가 여러 가지 있지만 핸드폰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심택 같은 많이 올라갈 때도 핸드폰이 이제 갤럭시가 2010년도 이렇게 막 나오고 할 때
초기에 갤럭시 1 나올 때 뭐 휴대폰 부품주들은 그냥 떴어요. 막 10배씩, 20배씩, 30배씩. 그러고 나서 2013년도 갤럭시 S3가 나왔잖아요. 3가 나오고 나서 제가 그때 한국경제에 있을 때 2013년도 5월 달까지 모든 IT 부품주는 다 팔고 보유하지 말아라. 앞으로 3년 동안. 삼성전자도 157만 원 갔나? 근데 147만 이하의 보유 금지도 앞으로 3년 동안 빠져서 108만 원 갈 거다. 108만 원 사시라고 사고 싶으면. 그리고 삼성전자 때문에 국가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왜? 산업의 위기가. 꼭 삼성전자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삼성전자가 2013년도 이야기예요. 13년도 갤럭시 S3가 나오면서 이제 갤럭시도 이제 더 이상 신규 수요가 창출이 되지 않고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고 성숙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데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만 유지하고 있다가 즉 핸드폰만 보고 있다가 핸드폰 더 이상 잘 안 팔리고 메모리는 이미 핸드폰 들어가고 나서 DDR5 핸드폰 들어가 더 이상 팔 데가 없으면 성장 못 하잖아요. IT가. 그러면 그때부터는 삼성전자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보유를 하지 말아라. 30년 보유했더라도 그렇게 제가 강력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지금 3년 동안 못 갔어요. 하지만 2003년 뒤에 다시 삼성전자가 105만 원인가 찍고 3만 원 찍고 다시 올라가서 280만 원 갔거든. 그것은 클라우드 서비스 때문입니다. 즉 클라우드 시대, AI 시대가 알파고 때문에 12년부터 시작, 우리나라 16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16년, 17년도 삼성전자가 103만 원에서 280만 원가 다시 200만 원 와서 상당기간 못 갔다가 최근에 갔잖아요. 몇 년 전에. 자, 그러면 그게 코로나 때 갔죠. 자, 그러면 심택이란 것은 PCB를 하는 게 핸드폰에 들어간 게 가장 강력한 과거의 주가를 견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핸드폰이 2013년도 이미 갤럭시 3로 고성장이 끝났는데 핸드폰 부품주로 계속 사서 먹겠다고 조금 먹겠다고 아무리 해봤자 내 주식 계좌는 늘어나지 않아요.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초보자들은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 투자를 하게 되면 항상 본전이라도 조금 20, 30% 나와야 돼요. 그럼 계속 사야 돼요. 주식을 교체 매매해야 되죠. 이거 샀다 물고 저거 샀다 먹고 저거 샀다 먹고 계속 샀다 먹어야 되는데 못 먹잖아요. 실력이 안 쌓이는데 차트도 모르고 인터넷 제대로 못하고 분석도 못하는데 뭘 어떻게 먹어요? 매년 먹어요. 재수 좋아서 한번 먹어요. 동학개미 2020년 20 먹었잖아요. 잘 먹었어요. 몇 배씩 먹었어요. 다 까먹었잖아요. 지금. 왜 그럴까요? 실력을 안 쌓았잖아요. 그럴 바 2020년도 AI 반도체 시대 온다 그러면 그냥 엔비디아만 사놓든지 세계 1등 그 다음에 또다시 작년 그전부터는 뭐 전기차 시대 테슬라만 사놓든지 가만히 걷고 있어. 돈이 그냥 쌓여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모르는데 계속 핸드폰 시대가 끝났는데 핸드폰 부품주 사가지고 10% 먹었네 20% 먹었네 해봤자 허송세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게 보면 중장기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략매도입니다. 이쪽으로 가서 쳐다도 보지 말아라. 제가 늘 그러잖아요. 수영도 못하는데 왜 행락철 되면 남들 가는 바다로 가냐 물가로 가냐 빠져 죽을 확률이 있는데 나는 안 빠져요? 사고는 맨날 나잖아요. 그럼 산으로 가면 되잖아. 모르면. 마찬가지 핸드폰 성장을 못 하는데 잠깐 지금은 좋아요. 올라갈 거야 아마 조금만간. 그래도 실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금방 이렇게 큰 흐름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주식을 하는 사람은 돈을 제가 생각하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고 대다수 투자자는 90% 돈을 못 벌어요. 큰 손 저처럼 이렇게 한 사람한테 돈을 갖다 주지 못 버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보고 많이 빠졌네. 와 많이 빠졌어요. 5만 8천에서 2만 원 왔네. 어떻게 빠졌네. 주식 가겠네. 요때 2019년 여기 갈 때는 2020년 핸드폰만 IT가 잘 팔렸잖아요. 코로나 시대. 전부 다 집에 있으니까 TV도 받고 냉장고 받고 이제는 그런 소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못 갔잖아요. 그죠? 새로 저성장 국면이 고차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돌파를 못 한다는 게 정석이에요. 3만 원, 5천 원. 그러면 이거 기술적 반등 2만 원 사와서 3만 원 가면 정말 50% 수익 많이 나잖아요. 근데 안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올해도 적자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제 반도체가 조금 개선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시황이 조금 개선된다고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핸드폰도 사고 핸드폰 수요가 늘어갈까요? 물론 조금 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핸드폰 온 디바이스에서 뭐 AI 비스부터 여러 가지 AI 반도체 거기에 넣어서 하면 새로운 핸드폰 수요가 창출되잖아요. 그래서 기술적 올라가는 게 그래봤자 적다는 거죠. 올해도 적자 지수, 내년 흑자 전환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수익이 날 수 있더라도 잘 모르신 분 이쪽 가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요번에 올라가면 꼭 팔고 나오시고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월봉 보고 주봉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2만 여기가 7,500원 정도 되죠. 그래서 박스권 여기 저항선 저 위에 말고요. 그래서 27,000원 정도 목표가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2평선 15,000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5,000원까지도 갈 필요 없이 손절가 짧게 드릴게요. 일봉 보고 목표가 27,000원, 손절가는 여기 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 저가가 17,000원입니다. 그래서 17,000원 손절가를 해서 27,000원이니까 목표가 2만원에 샀는데 수익이 30% 괜찮죠, 그죠? 이렇게 타이밍이 운 좋게 잘 맞으면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평상시는 안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크게 배우고 앞으로는 정말 큰 시세가 날 수 있는 그런 주식으로 좀 한 20%나 30% 가는 게 좋고요. 이런 것은 이제 기술적 반등만 보시고 22,450원 돌파하면 그때는 잘 갈 거예요. 그러면 잘 갖고 계시다가 그때 팔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그 임미숙님께서 넥스틸 16,100원에 7% 정도 매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방금 우리 그 전문가님께서 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자,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을 못 내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기가 얇아요, 기가. 예? 너무 얇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오늘은 야, 철강주가 강합니다. 그러면 철강주 딱 가가지고 철강주 내가 뭐 먹을 거 없나? 가서 그거 보고 있고요. 오늘 로봇주 강합니다. 그러면 로봇주 가가지고. 오늘은 조선주 강하네요. 조선주 가가지고, 나 저거 어저께 샀어야 되는데 저거 왜 안 사? 이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내일 뭐가 움직일까요? 여러분 아세요?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예? 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딱 하는 거는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제사상 차려놓고, 비 올 때까지 그냥 막 비는 겁니다. 비 올 때까지 내가 오늘 샀으니까 내일 가든지 내일 모레 가든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있지 않습니까? 이 주식은 수급에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수급이 쏠리는 쪽으로 전부 다 이제 다 몰리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수급으로 가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프로냐 아니냐, 그리고 이게 투자냐 매매냐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볼 때는요, 투자요. 투자는 있지 않습니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투자는 시간과 때를 사는 겁니다. 투자는. 예? 그리고 돈, 매덕 있으신 분들, 이 투자하지 마세요. 투자 그거 안 됩니다. 예? 언제 그거 올라갈 거라고 투자하고 앉아 있습니까? 예? 투자하고 매매를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다른 길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를 해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저도 과거 11년 전에는 TV 방송에 나와서, 이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그 구렁텅이로 같이 갑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11년 동안 혼자 또 열심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구렁텅이로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여러분들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올바른 길로 보내야 되거든요. 예? 그럼 지금 우리 그 임미숙님 같은 경우도 넥스트를 보면은, 이거를 왜 지금 샀는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우리 임미숙님 같은 분들이 그 접근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프로들의 자리거든요. 자, 주봉을 한번 보세요, 주봉. 자, 이렇게 장대봉이잖아요. 여기 장대봉. 장대봉에다가 거래량이 대량 거래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주가가 여기서 또 양봉이 강하게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 직전 거래량과 비슷하거나 직전 거래량을 돌파를 하거나 해야 양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거래량을 한번 봐보세요. 오늘 수요일 아닙니까? 3일 지났죠, 주봉상. 3일 지났는데 거래량이 절반도 안 터졌다 아닙니까? 그럼 거래량이 안 터진다 소리거든요. 그럼 이번 주는 조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를 알았으면은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겠냐 이거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하는 얘기,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자,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비록 주봉상이지만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여기 이 자리죠, 이 자리. 자, 여기입니다. 저가권에서 장대 양봉은 즉시 추세 전환입니다. 저가권에서 장대 양봉은 즉시 추세 전환. 거기다가 거래량이 실리잖아요. 그러면은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고가권에서 고점에서 장대 양봉의 대량 거래잖아요. 그러면은 곧 추세 전환입니다. 조만간 곧. 예? 밑에서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에다가 대량 거래는 즉시 추세 전환. 그다음에 고가권에서 장대 양봉에 그다음에 대량 거래는 곧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에 곧 추세 전환이에요. 그러면 결국 지금 이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고가권에서 여기서 지금 고가권에서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 이 절반의 거래량은 매도인지 아닌지는 지금 알 수가 없겠죠. 만약에 이게 매도였으면은 주가가 아래쪽으로 더 빠질 거고요. 그다음 매도가 아니라 세력들이 혼란을 주는 거면은 버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버틴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버티기 한다라면은 여기 이 정도 여기 이 라인이거든요. 버티기 라인이 가능한 자리가 14,000에서 14,500원. 저기가 버티기 라인이 가능한 자리거든요. 그럼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여기서 샀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16,100원이니까 여기 샀단 말이죠. 그럼 이 자리가 안전한 자리냐 이겁니다. 먹을 만한 게 있느냐는 먹을 만한 게 있는 자리냐 이 말이죠. 우리 시청자님이 얼마나 단타를 잘 하시길래 이 종목에 들어가가지고 집착된단 말입니까? 예? 지금 보니까 손절도 안 되잖아요. 지금 15,450원 같은 저 같으면 이 종목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종목 매매를 하게 되면은 저는 손절 라인부터 잡고 들어갑니다. 저는 제가 주식을 하면서 손절 안 하는 손절이 없는 주식에 매매를 해요. 애초부터 손절이 없는 종목. 자, 여러분,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손절할 자리가 정말 많습니다. 손절할 수 있는 그 기회도 많고요. 예? 손절을 안 해서 문제죠, 그죠? 그런데 애초부터 처음부터 손절을 안 하는 종목을 선택하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사셨든지 오늘 사셨든지 이 자리는 분명히 손절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럼 매매를 해서는 안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 시청자님이 좀 실수하셨죠, 그죠? 이 부분은 조금 알고 하셔야 됩니다. 자, 비중은 7%밖에 안 되는데요. 비중은 7%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14,000원 이탈하면 손절입니다. 14,000원 이탈하면 손절이고 14,000에서 14,500 지지를 하면은 조금 더 추가 매수해가지고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는 월봉이 살아 있고요. 월봉도 살아 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잠시만요. 제가 볼 때 요거를 한번 축소를 시켜서 볼게요. 제가 볼 때는 물량이 지금 다 빠지지는 않았네요. 보니까 이익 실현 물량이 다는 안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한 번은 제가 볼 때는 들어 올린다. 한 번 정도는 더 들어 올리는데 그게 가격이 낮을 수도 있고 돌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점이 얼마냐면은 17,420원이네요. 그죠? 그리고 직전 고점이 얼마냐면은 17,990원이고요. 그러면은 답은 간단하게 나왔네요. 17,400원에서 18,000원까지 여기를 커트라인으로 잡고요. 요거를 독파를 하면은 위에서 정리를 하는 18,000원 이상에서 정리를 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은 17,400원에서 18,000원 사이에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지금은 조금 보유를 하셨다가 14,000원, 14,500원 지지를 하면 거기서는 추가 매수해가지고 좀 더 보유를 해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14,000원 이탈하면은 그냥 7% 있는 거 다 정리해버리세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종목 진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히든 카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히든카드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실적 성장 반도체라고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이제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 요새 이제 디램 값이 최근에 한 달 동안 한 10% 올라오고 이제 전체적으로 DDR5의 가격이 이제 $5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화되고 있어서 생각보다 빠르게 좀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 그런 측면이고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말하는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한 여름 정도부터 개선될 거로 봐서, 아니면 늦으면 가을이나 이렇게 됐는데 이미 3월부터 개선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효과가 중국의 이구 한신이라도 이렇게 전자제품 사는데 보조금 주고 그래서 교체하는데 전반적으로 그래서 IT, PC부터 이런 수요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 전자제품들 반도체들 말하는 거죠. 저사양 반도체들이 빠르게 재고가 소진되고 오히려 재고 충당 생산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좋아지면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저사양 AI 반도체를 써서 딥시크가 나왔죠. 그래서 중국의 IT 대형 기업들이 딥시크처럼 이런 걸 계속 이제 저사양으로도 하는 거죠. 실제로는 AI 반도체 저사양이죠. 근데 메모리 반도체 레거시는 이거는 이구 한신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도 중국이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다시 몇 년 만에 다시 전자제품 같은 이런 것을 PC라든지 휴대폰이나 이런 것 쪽에 좀 푸시를 하고 있다. 수요 진작책을.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좀 나아지지 않겠나, 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아주 크게 강하지는 않을 거로 보이는데 이미 중국도 레거시 반도체는 생산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큰 기대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떤 모멘텀으로 주가 촉매제 역할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지금은 그런 시대보다 AI 반도체 시대예요. 그죠? 그래서 AI 반도체, 또한 주문형 반도체 이런 시대는 고성장이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외형이 성장하는 회사는 후공정 업체, 메모리뿐만 비메모리도 비물 후공정 좋았기 때문에 계속 패키징이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쪽도 전체적으로 이제 좀 좋아지면 이 후공정도 좋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7% 오르고 테슬라 8% 오르고 팔란티테크도 7% 이렇게 인텔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급등하는 것이 이제 반도체가 오늘 미국에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자도 10% 11% 테마주지만 인텔이 지금 6%대 이렇게 급등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미국에서 그동안 많이 빠졌는데 TSMC가 인텔의 파운드리가 있잖아요. 파운드리 생산 이제 사업부가 있는데 그것을 인텔이 이제 매각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TSMC가 제안한 거죠.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회사 반도체 대기업들한테 우리가 합작해가지고 TSMC랑 같이 합작해서 이 인텔 파운드리를 운영하자. 이렇게 제안. 이거에 바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TSMC를 꼭 집어서 트럼프가 야, 너들은 우리나라에 돈 번데 대만 너들 나라에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갖다 다 팔지 않냐.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불공정하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TSMC는 미국에서 제대로 생산을 아니라 공장도 제대로 못 짓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장을 이제 땅 파고 이렇게 땅 구하 이런 건 돈이 있으니까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 반도체는 그 설비를 만들어서 잘 안착을 시켜야 되는데 이 설비할 수 있는 인력들이 미국에는 없는 거죠. 그런 기술자들. 그래서 대만에서 설비 기술 인력을 가지고 미국 가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대만 사람들은 안 가는 거예요, 잘.
돈을 지금 줘도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같으면 우리 인력을 가지고 가면 금방 가서 똑똑 잘 지어요. 1년 만에. 근데 지금 TSMC 2년만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의 공장에 막 100조를 투자해서 하겠다 해도 실제로 트럼프 정부에서 뭐 2년, 3년 걸려서 생산하면 뭐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파운드리, 인텔 파운드 이용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에요. 빠르게.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미국 시장을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이루어질 걸로 보여요. 그래야만 미국 자체에서 파운드리 TSMC AI 반도체를 자체 생산, 미국 내에서 생산한 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 공격적으로 정설을 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 상태. 그래서 반도체 업황 내일 또 시세가 좀 좋을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전체를 보면 좀 나아지고 있으니까 히든 카드를 한번 후보를 보겠습니다. 보면 이제 하나마이크론, 테크윙, 두산 테스나, 주생 엔지니어링 테스, HBSP, 즉 과거에 좋았던 부품 회사들이죠. AI 반도체 시대에는 안 좋았던 주가가 안 갔던 주식들입니다. 자, 이 중에 저의 픽은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지난번에 한 1월달 한번 드렸는데 11,000원 정도에서 손절세는 10,000원을 해가지고 손절할 때 내려갔다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게 반도체 패키징하고 테스트 솔루션 후공정 업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업은 이제 국내는 지금도 부진합니다. 그래서 부진한데 실질적으로 브라질이나 베트남 자회사가 있는데 이쪽도 부진은 올해부터 좀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개선되면 실제로 업황이 메모리 반도체 대다수니까 업황이 개선돼야 되겠죠. 업황이 개선돼야만 뭐 테스트 장비라든지 이런 게 패키지장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특히 해외 자회사들이 올해는 조금 더 나아질 거로, 특히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거로 보여서 그렇고요. 특히 25년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서버 DDR5 물량이 확대가 본격화될 걸로 보여요.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이제 해외 자회사에서 확대가 되면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은 인적 분할도 있으니까, 인적 분할은 큰 사업회사, 제조회사, 생산회사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주식을 주니까 상관없으니까, 그래도 분사하면 이렇게 사업을 재편하면서 하면 성장에 보탬이 되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됩니다. 주가는 완전히 바닥권이 이렇게 바닥권이고, 지금 1,700원에서 11,000원 사이가 6개월 동안 가장 큰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매물대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밑으로 가기는 전체적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좀 개선되기 때문에 이제 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주봉 차트도 보시면 아주 바닥권에서 꿈틀락꿈틀락 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1월부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보고 하시라 그랬는데 거래가 조금 실려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윗단계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빠져 있죠. 이 박스권. 이제는 메모리폰 개선돼서 올해 9월달까지 시세가 한번 위로 갈 걸로 보이고요. 잘 되면 20,000원대고요. 못 되더라도 17,000원대. 그래서 매수가는 내일 11,000원 정도 매수하시면 목표가는 17,000원, 한 50% 정도 되고요. 손절가는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만원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다음은 제가 그 히든 카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섹터는 로봇 관련주입니다. 로봇 관련주인데 왜 이 로봇 관련주를 히든 섹터로 정했냐면은 지난번에 이틀 급락 이후에 개파락 반등이 나왔을 때 로봇 관련주들이 먼저 치고 올라오더란 말이죠. 이번에도 어제 전일 같은 경우에 개파락 출발 후에 반등이 나왔는데 로봇 관련주들이 먼저 또 치고 올라왔습니다. 클로봇을 기준으로 해서 휴림 로봇이라든지 SB 시스템스라든지 로보티스라든지 로봇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다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어느 정도 시장도 이제 지금 이 구간부터는 하방 경직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로봇 관련주들도 이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확보를 하면서 반등을 하기 위한 모색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조선업종 조선업종 일부 업종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 어제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 보이고 오늘은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향후 흐름을 봤을 때 로봇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 중심 쪽으로 테마 섹터가 이동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든 종목 후보군을 본다라면은 SP 시스템스, 그 다음에 효림로봇, 시메스, 유진로봇, 클로봇, 이렇게 5종목이고요. 제가 히든 종목으로 들고 나온 종목은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 자, 로보티즈를 들고 나왔는데요.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로봇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로봇 솔루션 전문 기업이고, 로봇 관절 및 그 다음에 로봇 부품 등 퍼스널 로봇의 개발 및 제조 유통을 하는 회사입니다. 액추에이터의 국내외 수주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부문이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부문에 있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실험을 하고 있죠. 아마 조만간에 어느 정도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은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성장성이 두드러지고 있으니까 향후 실적 부분도 아마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존이라든지 그 다음에 토요타, 덴소, 디즈니 등의 글로벌 5기업에 이제 기업하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도 이제 안정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로보티즈를 기술적으로 본다라면은 일단 이 로보티즈가 점진적인 상승 이후에 여기서 거래량이 한번 터졌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터지고, 이 대량 거래 여기서 터진 대량 거래를 여기서 거래량이 없이 올라가면서 치고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량 거래가 이제 소멸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량 거래가 중요해진 거래량이 아니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여기서 거래량이 한번 또 터졌고요. 여기서, 그죠? 여기서 거래량이 한번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거래량,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급등하는, 여기는 지금 점진적인 상승이라고 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급등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감소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작은 거래량으로 이 앞에 고점들을 갖다가 잡아먹어 버렸죠. 그죠? 자, 그 다음번에 그 다음부터는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어떻습니까? 주가가 조정이 나오죠. 자, 여기서 음봉인데 이게 대량 거래가 아닙니다. 보시면은. 음봉인데 대량 거래면은 안 좋죠. 상당히 안 좋습니다. 빠지는 폭도 커지고 단기적으로 빠르게 빠지고 안 좋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작잖아요, 그죠? 작으니까 점진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작으니까 점진적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 이 고점, 직전 고점을 이 고점을 돌파를 할 때는 분명히 양봉이었죠. 여기서 양봉이었을 거 아닙니까? 이날. 자, 보십시오. 이날 여기에서는 양봉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양봉이었다가 지금 음봉으로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양봉이었다가 음봉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직전 고점을 돌파했다가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빠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전 고점 돌파했다고 무조건 여러분들 달러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자, 지금 이제 주가가 올라오면서 거래량들이 이제 또 서서히 증가를 하죠. 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주봉상 봤을 때 이제 여기서는 버티기 모드 들어갈 거거든요. 여기서 버티기 모드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금 쉬는 타이밍 가질 겁니다. 여기 이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쉬는 타이밍 구간에서 이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추이가 제가 볼 때는 3월달 그리고 4월 초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33,500원에서 35,500원 선 정도. 요 정도 선에서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조정 시의 매수 관점이 되겠죠. 손절 라인은 29,400원으로 정해드리겠고, 목표가는 42,500원 돌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2,500원이면은 여기 직전 고점이거든요. 여기 직전 고점입니다. 여기 직전 고점에서 여기 딱 이 정도 라인입니다. 이 정도 라인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42,500원에서 45,000원, 여기가 어느 정도 그 지금 강력한 매물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42,500원으로 정해드리고, 42,500원에서 45,000원 돌파하면은 추가적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매도 체크를 하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기까지 가는 게 문제지, 저기까지 가서 덜 가느냐 더 가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죠. 더 가면은 땡큐고 못 가면은 저 정도 갔을 때 그래도 수익을 챙겨줘야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서 그 매도물이 없으니까 뭐 세력들도 어차피 이 주가를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끌고 갈 수는 없고 흔들어 가지고 개인들 물량을 어느 정도 뺏어야 그래야 다시 끌고 올라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접근을 해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경 좀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종목 진단과 히든카드 다 봤습니다. 요즘 이제 미국 주식도 많이 빠지고 관세도 영향이 크고, 그래서 국내에는 정치도 불안하고 하니까 투자자들이 많이 걱정이 많으실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주식은 괜찮은 이제 성장하고 그 기업이 계속 꾸준히 성장한 기업들은 주가는 결국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은 안 좋더라도 괜찮은 주식들은 미리미리 이제 선점해 놓으면 시세에 영향을 받지 말고 이제 원래 생각했던 대로 밀고 나가시면 수익이 크게 날 걸로 보이고요. 뭐 반도체, AI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은 뭐 가다가 조정을 먹고 하죠. AI 반도체, AI 혁명 시대는 23년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3년 차입니다. 아직 뭐 한 10년 이어질 걸 보이기 때문에 주가는 등락을 하기 때문에 많이 빠졌을 때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 포트에 한 30% 정도는 AI 반도체 쪽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오늘 방송 처음 해봤는데 사투리가 저도 사투리가 심한데 사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사투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재밌게 하시네요. 네, 저도 사투리 아주 심한 것 같은데 하여간 내용은 잘 알아듣고 여러분들이 일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뭐 다른 거는 두고라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것만 여러분들께서 명심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투자냐, 그 다음에 매매냐. 투자 같으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뭐 돈 1억 가지고 있는데 나는 1억 가지고 투자하면 안 돼? 됩니다. 되는데 1억 가지고 얼마를 투자를 하실 거예요? 몇 년을 투자하실 거예요? 5년 투자하실 겁니까? 10년 투자하실 겁니까? 여러분이 그 투자하는 시간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돈 쓸 일이 생긴다고요. 희한하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1억 가지고 있는데 1억을 덜렁 사가지고 물렸단 말이에요. 물려가지고 이거 그냥 장기 투자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꼭 보면은 딸내미가 시집간다, 아들내미가 장가간다, 아니면 무슨 큰 돈이 필요하다. 이 돈이 꼭 필요합니다. 맞아. 이럴 때마다 이 주식이 이것 때문에 지금 골머리가 쌓인단 말이에요. 흰머리가 생기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진짜 그냥 막 투자를 했는데 나는 이 돈 없어도 그냥 막 먹고 살 수 있고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이 돈으로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 커버 가능하다. 그러면은 1억으로 투자하세요. 안 말립니다. 그게 불가능하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매매를. 그거를 여러분께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아주 좋은 말씀 아주 해주십니다. 이제 투자의 정체성이라 그러죠. 단기인지 중기인지 장기인지 구분하시고 자기 자금 사정 맞춰서 한다는 이제 투자의 대가는 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꼭 이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한 마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